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을 이야기하면 경제관광 중심의 동부권과 행정 조선업 중심의 서부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부분 역시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모습인데요. 동부 서부권 교육 현장의 특징과 차이점을 인정하며 전남 교육 발전과 올바른 이해를 위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교육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요? 네,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일단 저는 두 가지로 먼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측면하고 하드웨어 측면인데요. 이제 동부권과 서부권의 하드웨어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은 대부분의 교육 관계자들의 어떤 말씀을 들어보거나 현장에 가보면 아무래도 그 교육 시설 측면에서는 서부권보다는 동부권이 솔직히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속에 어떤 실제적인 교육의 질조차 동부권이 과연 서부권보다 높냐, 더 좋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또 사립학교 좀 많습니다. 서부권에는 동부권 공립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약간의 좀 학력 위주의, 왜냐면 학교의 어떤 명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학력 위주의 그런 학사 일정 중심으로 돼 있고, 동부권은 공립이 많다 보니까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동부권, 서부권 교육 환경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그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논하는 것보다도 요즘 교육 트렌드를 봤을 때 가정 교육하고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학원 교육에서 이렇게 많은 것이 뺏기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교육 환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이혁지 의원님께서 말씀한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를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서부권이 상당히 교육 환경이 좋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서부권에는 일단 전남도 교육청이라는 그 큰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경 시설을 수시로 체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부권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무초 같은 데서 여기 오려면은 하루 생활권인 대한민국인데도 그 전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동부권의 교육적인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좀 편중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예산의 쓰임새를 보면 일단 가까운 외로 동부권에 지금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이 올해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그게 들어간 비용이 거의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대규모 교육 직속기관이고요. 그 전에 또 국제교육원이 여수에 또 들어섰어요. 물론 최욱의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물론 여수시에서 많은 투자를 해줬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적인 직속기관으로 어떤 국제화를 위해서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또 순천에 우리 유아교육 전문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 본원이 또 순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전까지 이 서부권에는 그야말로 어떤 교육적인 직속기관이 하나도 들어서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직속기관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 교육력이 높아진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 서부권 주민들은 조금 소외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방금 최무경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또 공감합니다. 교육청이 서부권에 있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 행해지는 또 다양한 교육 행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동부권에 있는 특히 여수라든지 또 순천, 또 여수 근방에 섬에 있는 학생들 오기에는 힘듭니다. 물론 그 점도 이해하지만은 모르겠어요. 서로 동부권, 서부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이번 토론 기회에 한번 우리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여수 지역구신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 그 비율을 보면은 동부권 한 8만 4천 명 정도 되고 서부권 한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8만 4천 명보다도 4만 명의 좀 어떻게 보면 전남 교육청에서 투자를 지금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 이혁재 의원님께서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목포라든가 무안 쪽으로 너무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 부분 옛날에는 여수 아까 그 국제교육원을 얘기했었는데, 정말 바다가 아름답고 공기가 좋은 그 국제교육원을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그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북권에 있는 이혁재 의원님께서는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예산 분포가 서북권에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이 동북권에 있는 이 환경, 서북권에 있는 환경이 역차별되지 않나 그 생각 들고,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논의 안 되지만 이제 담양 쪽이라든가 장성 쪽 같은 데에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것을 전체적인 교육 환경을 아마 도교육청에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제 서북권 교육 환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지자체에서 좀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좋은 시설을 서북권에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 지자체. 그 좋은 시설에 들었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배울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예산이 97% 정도가 교육부로 다 하지만 지자체 대응에서도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줬으면은 교육 환경은 더더욱 좋아질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북권에서는 지자체들이 자꾸 재정 자료도 어렵다 했는데, 그 어렵다는 말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뭐냐면은 복지 쪽 예산은 지금 계속 줄지가 않아요. 복지 쪽은 상당히 거의 웬만한 지자체들은 거의 30% 넘고 그런데 교육 예산 보면은 0. 몇 %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께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무경 의원님께서 제가 우리 서북권에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 하는데요. 물론 일부는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 의원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자기 지역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최무경 의원님도 알게 모르게 여수 쪽에 많은 교육 예산을 특히 시설 면에서 가져가셨어요. 이건 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지자체의 대응 투자 여력이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보다는 재정 자주도가 중요한데, 물론 서북권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도 낮지만 재정 자주도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이 무슨 1조가 된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경제나 관광 쪽에 투자를 하고, 교육은 맨 뒷전인 겁니다. 인정합니다. 먹고시 같은 경우가 여수시에 비해서 거의 교육 경비, 지자체 경비가 거의 반토막도 안 될 겁니다. 먹고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픈 부분을 최무경 의원님께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서북권 하지만 서북권 중에서도 또 신안군 같은 경우는 신안군 군수님이 또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재정 자립도가 낮지만 또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요. 그래서 지자체 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재정 자립도보다는 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래서 더 안타깝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자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100% 교육청 예산을 좀 해주십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동북권과 서북권에서는 좀 교육 예산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살펴보면요, 올해 내려간 예산이 순천이 982억입니다. 교육청 예산만. 여수가 957억이에요. 근데 목포가 765억입니다. 그러니까 순천에 비하면 거의 220억 정도가 덜 내려갔어요. 예산상으로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이 부분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을 건데, 근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단체 장이 이쪽은 이쁘니까 더 주고 미우지가 덜 주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순천과 여수는 순천 같은 경우는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 수를 보면 순천이 35,394명이 순천에 학생이 있고요. 여수가 37,000명, 목포가 31,344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포가 순천보다는 학생 수가 적지만 여수보다는 오히려 학생 수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수보다 여수가 957억이고 목포가 765억이니까 학생 수는 오히려 목포가 많은데 여수보다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또 그 이유는 여수는 3녀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학교 수가 많습니다. 학교 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수 학교가 90개 학교가 있고 순천이 80개, 목포가 65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할 때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를 일정 비율로 해서 예산을 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지적했던 것은 다 인정하는데 학교 수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이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교육 당국에 학교 수의 배점을 좀 줄이고 학생 수를 좀 늘리면 좀 균형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제 예산 정할 때 학교 수에 조금 중점을 둬서 예산을 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한 말씀 해주시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학생 수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다 이렇게 하는데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저기 예산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삼류 통합 부분이 아니고 목포는 이렇게 면적이 좀 적지만 여수 같은 경우는 다도해로 돼 있어가지고 섬지역 학교가 많습니다. 농촌 지역.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투자된 비용이 좀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교육부에서 다 책정하는 건데요. 이 학교의 지역 교육청으로 내려간 그 금액을 가지고 뭐 불기형이라고 나라면은 아주 잘못된 전 시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학생 수, 학교 수를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보다도 저는 시스템을 좀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남이 가야 될 교육하고 서울이 가야 될 교육하고는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을 하면서 좀 느낀 게 좀 있거든요. 전남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농업이라든가 업 쪽에 전문 교육이 좀 필요하는데 그 전문 교육을 중학교 때는 아예 안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해도 전문 교사가 없이 지금 전문 교육을 하는 게. 그러다 보면은 그 전문학교 마이스터고라든가 뭐 해양 뭐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 그게 좀 투자를 많이 좀 해가지고 이 전라남도의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지방 정부도 근무하고 국가직도 근무를 해가지고 전남만의 이 교육을 좀 선도적인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좀 많이 배출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이 좀 크게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스템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육 예산 자체에 좀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부족하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예산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예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여수에 그 마이스고를 하게 되면은 마이스도 학생들은 여천공단에 들어가기 쉬워요. 그러나 거기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과연 그 화학 전문 박사들이 와가지고 가르치고 있는지, 정말 교육을 가르치려면은 제대로 된 교육을, 그러니까 완도에 같은 수산업 이렇게 양식업을 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은 양식업 박사를 취득해가지고 거기에 종사되고 교육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이 교육 시스템은 이제 유럽식인데 우리나라도 선진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임용고사만 패스해가지고 전문 분야도 아닌데 최고로만 가지고 학생들 가르쳐서 될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현실에 맞고 미래에 맞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교육 정책이고 불균형을 해소하고 거기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나타나면 제2의 제3의 후배들도 더 잘 될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육이 나가다 보면은 정말 살기 좋은 전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교육 예산을 더 늘리거나 이런 방안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네, 방금 최무경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교육청 예산은 그 대부분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으면 또 주민세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많으면 지방세라든지 이걸 벌어들이는 지자체 수입이 다 다릅니다. 근데 교육청 예산은 그냥 국고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배분해주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전남교육청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아지고 줄어들지가 않고 그냥 일정 부분 매년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최무경 의원이 말씀하신 정책적으로 얼마큼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펴냐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북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여수의 화학단지
또 광양의 제철소라든지 뭐 산업 기반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특성화고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 특성화고에서 전문 기술을 익혀서 그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좀 맞는 것 같고, 이 서부권 같은 경우는 기업보다는 뭐 농토가 많고 또 수산물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2개 전남 시군이기도 하지만 각 시군마다 약간 다른 특성을,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그런 지리적 특성에 맞게끔 각 지역청에 어떤 독립적인 자율적인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시설 규모만 보고 이건 불균형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책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동부권이나 서부권에 대한 교육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학생들만 생각했을 때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 불균형을 위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겁니까? 예, 제가 교육위원이 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비록 목포를 중심으로 한 교육 문제를 접했는데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학생 간 차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동서 간의 차별이 아니라 목포 내에서의 한 학교에서도 또 다른 학생 간의 차별, 특히나 성적 중심의 차별. 지금 현재도 사회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특정 학생들 집단, 소위 성적 상위 뭐 10% 이내나 뭐 1등급 이내 이런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놓고 성적 몰아주기, 또 뭐 상장 몰아주기, 또 주도적 관리, 그리고 그 외에 소외된 나머지 뭐 7, 80% 학생들은 시쳇말로 이렇게 한탄스러운 말도 합니다. 우리는 학교 그냥 전기세 내러 다닌다. 이 정도로 학교에로부터 무관심 받는 학생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을 제가 교육위원이 돼서 조금 더 없애보고자 이렇게 이제 교육위원회에 들어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전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전남에 있는 22만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다 각기 다릅니다. 장성훈 교육감께서 표방한 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 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어떤 구분을 지어서 이 클래스, 이 레벨에는 이런 교육 시스템, 이 레벨은 이 정도 시스템, 이 클래스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특성화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만들어서, 내가 정말 공부에 소질이 있으면 주도적으로 심화반에도 공부를 하고, 또 나는 공부도 좀 관심이 있지만 특정 과학 분야에 좀 더 내 관심이 많다 그러면 과학 동아리를 집중 지원해서 그 동아리에서 또 동아리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만족해하는 즐거운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교육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중심의 차별이, 이 부분을 먼저 좀 해결해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동부권, 서부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불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학생들만 봤을 때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갖춰주면 되는 거고요. 그 갖춰주면서도 서로 이렇게 미루지 않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학생들이 뭘 필요한지, 교육청에서는 뭐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에 대한 거, 뭐 자재가 필요하면 뭐 재료가 필요하면 재료에 대한 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것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불균형도 얘기하지만 학생들한테 정말 꿈을 심어주고 앞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은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보통 이제 되든지 안 되든지 꿈은 이제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말달까지 내려오는데요. 지금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 그러면 꾸밀 피력을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있고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꿈을 잇는 모든 학교가 돼야 되고 학생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안타까움이 좀 느낍니다. 네, 저도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기보다 모든 학생들이 고른 기회를 갖고 균등한 교육을 받길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역마다 불균형, 차이를 통해 서로 갈등과 싸움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를 통해 교육 부분에 있어서 차별 없는 전남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